가장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작용 중에 구축코에 대해서 그 조직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피막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죠. 구축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. 뷰티 성형외과 이승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코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작용 중에 구축코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혹시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축코란 일단은 말 그대로 구축, 짧아지는 거잖아요. 우리가 실리콘 모형물을 콧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로 쓰는데 우리 몸에 인체에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캡슐 조직을 형성합니다. 뭐 한국말로 이제 우리나라 피막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원래 인체에 없던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피막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죠. 짧아지면서 전체적 피부를 당겨지면서 코가 짧아지는 현상을 구축 현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뭐 무보형물로 코에 실리콘을 안 쓰는데 저 구축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. 나타나는 시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죠. 일반적으로 근데 구축의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뭐 수술하고 나서 뭐 하루 만에 뭐 나타나는 이런 건 없고요. 우리가 환자분들이 코 성형하고 염증도 뭐 어떻게 미세하게 초기에는 생길 수 있겠죠.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방치를 하거나 그냥 냅두고 진행이 됐을 때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떤 구축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시기적으로 이제 잘 지내시다가 환자분들이 약간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급성 염증 하면 이제 뭐 코가 붓거나 아니면 막 뭐가 찬 느낌, 뭐 아프고 빨개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생활을 하시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과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흡연을 좀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그런 염증이 생겼다가 또 내가 몸 면역력이 좋아지면 또 크게 문제가 없고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지연성 염증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내 코가 점점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단 구축 말 그대로 짧아졌잖아요. 환자분들이 코끝이 많이 짧아져서 오세요. 구축코인 경우 더 강력하게 코 짧아진 코를 늘려줘야지만 되는 거죠. 대개는 이제 구축코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조에 있어서 단단한 연골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일반적 구축코 성형에 있어서는 자가늑연골을 가장 선호합니다. 또한 거기에 있어서 구축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피부입니다. 피부. 어떤 피부가 많이 당겨지고 짧아지고 아무래도 단단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를 어떻게 늘리느냐, 어떤 상태이냐, 피부가 훼손된 상태 이런 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안전한 실리콘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방법을 쓰거나 쓰더라도 최대한 피부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구축이 와도 당연히 구축코를 재수술을 꼭 하죠.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구축이랑 상관없지만 절개 부분을 조금 잘못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주 쪽 절개를 하는데 그게 너무 위에 가거나 피부가 너무 훼손됐거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수술을 했을 때 후의 결과가 환자분들이 만족을 할 정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환자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힘층 있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방은 일단 수술에 있어서 피부가 잘 안 늘어나고 코가 엄청 작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어떤 실리콘을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. 너무 과도한 보형물을 쓰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높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텐션이 가해지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안 되겠다 동의를 하시고 안전한 선에서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죠.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는 상처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절개 부위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이제 연고 잘 받으시고 약 복용 잘 하시고 당연히 부딪히지 않게 외부적인 충격 피하시는 거 그리고 남이 사용하는 물, 수영장 아니면 사우나 이런 게 이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에 있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술, 담배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되게 한 달 정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컨디션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염증이 생긴 건 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 성형 후에 회복 과정 중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오늘은 우리 코 성형에 가장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고 좀 무거운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, 가끔 환자분들 상담을 하시면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. 부작용.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. 제가 수술했다고 염증 안 생기고 구축이 안 생기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구축이라는 거는 생길 가능성이 있죠. 어떤 분들은 실리콘을 쓰면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구축이라는 게 뭐 확률적으로 엄청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못 하겠죠.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, 이제 최대한 그런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, 구축이 생기지 않게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, 일단 안전한 선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본인의 피부나 코의 어떤 구조나 사이즈에 맞게끔 성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한 가지, 이제 수술 후에 코 성형 하신 분들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뭔가 이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게 있으면 수술하신 원장님과 바로 좀 미루지 말고 내원을 하셔서 체크받고, 이렇게 해서 최대한 조금 어느 정도 코 수술 후의 결과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환자분이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코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뷰티 성형외과 이승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